정치권의 일정에는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 비명계 의원들 행보도 글쎄요, 그전과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강도만큼은. 오늘자 중앙일보 사면 보시죠.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입니다. 총선 전에 1심 결론 힘들 듯. 자, 이 대장동 등 많은 사건들에 지금 줄줄이 재판들이 있는데 일단 어떤 재판들이 예정돼 있었던 겁니까? 예, 이게 연말에 이제 법원 휴정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요. 공식적으로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되는데요. 먼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8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그러니까 19년도 재판 증인에게 거짓말을 시킨 혐의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8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또 그 다음 날인 9일과 12일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한 배임 뇌물 혐의 의혹에 대한 각각 11차, 12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9일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로 17차 공판이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대표를 둘러싸고 새해부터는 많게는 일주일에 3번씩 재판에 참석해야 될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 대표 건강 상태가 아직 위중하다고 알려지고 있고 회복까지 1, 2주가량 소요될 수도 있다라는 병원 측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다음 주 재판 참석부터가 불투명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 분을 놓고 재판에 출석하느냐 못하느냐 얘기하는 게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짚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아니 일단 의학적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데 이제 그 의사들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경우에는 대략 뭐 한 닷새 내지 엿새 정도면 뭐 퇴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상태를 지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서울대병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언제쯤 퇴원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이제 후유증 여부에 따라서는 뭐 재판을 또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1월 8일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그 재판은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실제 그 위증을 한 그 김진성 씨가 이제 그 출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못하면 이 재판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싶고요. 그 후의 재판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퇴원 여부와 관련돼서 이제 판사가 판단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죠. 예, 뭐 총선의 공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로 예고된 분이 있었어요. 이낙연 전 대표. 내일 기자회견 열기로 했었거든요. 오늘 서울신문 기사 보시겠습니다. 비상 걸린 민주당의 비명계. 일단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열고 비명계는 결단의 시간에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인데 비명계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본인은 이제 4일이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어제 긴급하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주변 참모진들이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 참석한 한 회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하루 이틀 정도는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일 공개 선언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 일정을 최대한 삼가고 좀 지켜보자 분위기를 지켜보자 이렇게 결론 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 일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마 내일이나 뭐 길게는 모레까지도 그런 식의 공식 행보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공개 비판 행보는 조금 자제할 걸로 보이고요. 또 비명계 의원들이죠. 원칙과 상식 멤버들도 늦게는 오늘 이제 입장 발표 탈당을 할 것인지 당에 남아서 총선을 치르고 공천에 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복수의 이제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적어도 오늘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물론 그 지금 뭐 정치적 그 유불리를 따지는 거는 뭐 시점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고 또 총선을 앞둔 시점이고 또 당은 당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민주당 그걸 전제로 민주당 상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뭐 2, 3일이 아니라 상당 기간 사실상 정치적 행보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갈등 상황이고 또 모진말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탈당을 한다든가 분당을 한다든가 어쨌든 뭔가를 또 최후 통첩이라든지 이런 행태를 하는 거는 현재 대상이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뭐 인간적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수년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의 전반적인 정치 일정들이 다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사실 뭐 상대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논평조차 내기도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입장은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제 한 라디오에서 이 단어를 놓고 글쎄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안민석 의원이 이 단어를 꺼냈어요. 변곡점. 저는 지금 어떤 정치판이 흔들릴 수 있는 크다란 변곡점이 될 거라고 어마어마한 보는데요. 사건이잖아요, 이건. 이낙연 대표의 신당의 명분은 반 이재명이었잖아요. 이 신당 만드시면서 어떻게 계속 이 병석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이제 오늘로서 이낙연 신당의 바람은 이미 잦아들 수밖에 없고 이제 멈출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자, 물론 안민석 의원도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리죠.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단어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뭐 정치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따질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그래서 제 의원께는 이렇게 질문 드리죠. 안민석 의원이 말했던 저 변곡점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안민석 의원의 주장을 쭉 들어보면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인해서 이제 탈당을 아마 못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동력이 상실될 거다. 뭐 이런 걸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퇴원까지 예. 단순하게 이렇게 수년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 며칠간 그 정치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것에 불과하지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피습되고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남아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며칠 정도 있으면 이제 퇴원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정치 일정은 다시 또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안민석 의원의 기대가 반영된 걸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비슷한 식의 맥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공개적으로 라디오 같은 곳에서 출연을 해서 보면 이 시점을 계기로 결국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의지를 좀 꺾고 만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당 창당을 멈춰달라 이런 공개적 메시지도 당 지도부 중심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전 대표 쪽에서는 뭐 시간을 조금 말씀하신 대로 늦출 수는 있겠지만 멀게는 뭐 이달 말에 창당을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말까지도 갈 수는 없고 우리는 어쨌든 해오던 대로 늦어도 중순에는 신당 창당 출범을 그대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당 창당의 방향을 밝혔고 또 지지자들 앞에서 그 행주산성이었나요? 거기서 이낙연 전 대표가 했던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창당은 없었던 일 이건 아니고 아마 이 발표를 연기한다든가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긴급 의총이 민주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괜한 쓸데없는 말 하지 맙시다. 지금은 자중할 때입니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참 요 얘기 이건 그냥 팩트를 일단 전해드리죠.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범행 동기는 지금부터 밝혀내면 됩니다. 뭐 범인 잡았으니까요. 근데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이경 전 상근 부대변인인데요. 지금은 그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부대변인 신분은 내려놨습니다만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중에 목부위에 습격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 이념 운운하면서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그 카르텔과 이념을 이야기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들이 국민 분열을 초래했고 결국은 이 대표에 대한 피습으로 이어지게 만든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으로 책임을 돌리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른바 개딸들이라 부르는 분들도 물론 그걸 어떻게 다 통제하겠습니까마는 뭐 그중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치고 이 개딸들 주변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 의식 수준과는 동떨어진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권의 극렬한 이런 분열 양상에 대해서 정치권에 몸담거나 그런 분들은 먼저 자성부터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재발 방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나와야지 이것의 원인은 상대편 탓이다. 상대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분열의 골은 더 커지는 거죠.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 어떤 뭐 협치의 대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적으로 보는 겁니다. 적개심에 쌓여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경 전 부대변인 같은 발언이 나온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거기에 극렬한 지지층은 흥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당의 기능은 뭡니까? 그 흥분한 분들을 여론을 수렴을 해서 적절하게 정화를 한 다음에 더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역할하는 것이 정당인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 전체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정치권 전체의 문제고 이것을 어떤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피습으로만 줄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반성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 지금은 뭐 일종의 뭐 충격에 휩싸여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조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2, 3일 지나면 뭐 유튜브 매체라든가 여기저기서 이른바 음모론이 흘러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짚어보는 건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이런 음모론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이걸 믿지 않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학정 편향에 대해서 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해서 정복시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해야 되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한번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최초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야당 대표가 선거법으로 대선을 같이 했던 야당 대표가 선거법으로 재판받는 사례도 최초고요. 지금까지 야당 대표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최초의 사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한 번 대통령의 말씀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편가르기라든지 상대에 대해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런 연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배경에 깔리면 이런 음모론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음모론이라는 건 음모론으로 정말 하찮은 거지만 이런 것들에 어쨌든 근거를 제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도 좀 더 대화의 파트너를 인정하고 협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이런 이야기가 덜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권 여야 모두가 성찰해야 되지만 특히 대통령님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